안녕하십니까.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정경입니다. 오늘은 전라도 전주에 나왔습니다. 브루잉 스테이션이라는 카페인데요. 제 오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싶다 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지방 돌면서 요즘에 제가 원두 납품이라든가 이런 곳들 이제 방문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서로 뭐 정보 공유도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온 지 거의 2시간 반이 지났어요. 2시간 반 동안 사장님하고 얘기하느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시간을 좀 보냈거든요. 사장님이 뭐 어떻게 또 성장해왔고 어떻게 지금 카페를 오픈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를 다시 스케치하면서 이 카페가 어떤지 보여드리고 사장님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주택가라 차들 때문에 전면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들 때문에 좀 외관이 이쁜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장님이 직접 쓰신 저런 문구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로고도 있고 매장 이름도 있고 브루잉 스테이션. 참 매장이 이쁩니다. 입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 간판도 이쁘네요. 오픈 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토요일 휴무, 일요일에서 공휴일은 이렇게 시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사장님이 주신 건데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쓰리야. 사장님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뭐 손님들이 계속 오셔갖고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거 보십시오. 아까 저기 포스트에 있던 걸 먹었거든요. 제가 우유 들어간 거 잘 안 먹는데 이거 벌써 다 해치우고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브루잉 스테이션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건혁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딸립니다. 커피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복학을 했을 때 저희 이제 그 담당 교수님께서 핸드드립을 배워준 적이 있었는데 그 핸드드립이라는 커피도 처음 먹어보고 그때 먹었던 게 인도네시아 만델린 커피였거든요. 아, 되게 오묘하고 맛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원래 전공 공부를 하면서 취미라고 할 게 없었다가 이제 커피를 취미로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아,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경험이 없이는 하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이런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하시게 됐는지. 저 이제 커피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하고 싶다 했고 그냥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다 보니까 전공 관련된 이제 직업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그때 준비했던 게 금융 쪽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커피는 하고 싶은 일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공을 살리는 거를 먼저 하자라고 준비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제 인턴도 하고 하다가 또 금융 쪽이라는 게 취업하기도 힘들고 근데 또 계속 커피 쪽은 하고 싶고 하다가 또 언젠가는 카페를 하고 싶으니까 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필드 경험을 좀 쌓아보자 사회생활도 할 겸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 지원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스타벅스에 뼈를 묻겠다가 아니라 나름 업계의 일이기도 하고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과연 바리스타로서 역량이 될까 그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해가지고 1년만 해본다라는 게 4, 5년 정도. 사실 스벅에서 4, 5년 버티기가 힘든데. 뭐 1년도 안 돼서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의 선임으로 있었던 분들은 아직도 필드에 계신 분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진짜 저 인간들은 백종이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일단은 저도 제 지인이나 가족들이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말리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이제 카페를 여는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렸기 때문에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인들이나 가족들 찾아가서 내가 카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한 명이라도 부정적인 의견 나오면 절대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다들 약속한 것처럼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너라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어라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런 응원도 있고 저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죠. 일단은 제가 2021년도 초반에 이제 카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품을 엄청 먼저 팔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뭔가 권리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빈 상가도 많아. 건물주들 입장에서 일단은 건물이 그래서 몰아야 되니까 저렴하게 제시하는 데가 많았거든요. 네. 원래는 사실 이 동네가 아니라 이제 전주의 혁신도시라고 네. 거기서 하고 싶어서 어느 동네에 한 달 동안 매일 출근한 적이 있어요. 네. 아침에 가서 근처에 카페에도 가보고 차에 이제 저녁까지 있어봤는데 되게 예쁜 동네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동네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발품을 팔던 중에 이 자리를 보게 됐고 일단 발품을 많이 팔았고 뭐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돈 못해도 턱없이 지금으로 치면은 너무 턱없는 예산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발품을 많이 팔았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자본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를 제가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비용을 많이 남겼던 거예요. 일단 반셀프 인테리어는 저는 자본이 있건 없건 별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했으면서 왜 추천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셀프를 하기 위해서도 바탕이 되면 이 건물 내부가 반셀프 하기 적당한 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 바탕이 되게 좋아서 또 많은 공사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제가 자본의 여유가 있었더라면 차라리 전문가에게 맡기고 더 퀄리티 있는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느끼는 게 제가 쉬는 날 카페 투어를 다니면서 자본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한 데를 보면은 아, 좀 전문가의 손길이 닿는 디테일함의 차이가 있구나. 그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다 보면 부족한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본이 여유가 있으면은 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리고 자본이 부족하다면 좀 바탕이 괜찮은 상가를 골라서 반셀프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네. 사실 힘들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은 자본으로도 이 머신을 리스로 했다고 했죠? 네. 네. 리스로 해서 또 초기 자본을 어떻게든 줄였는데 다행인 건 장사가 잘 됐죠? 네. 엄청 잘 된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장비들을 대부분이 이제 현금을 그대로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리스를 띄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리스를 하면 3년 정도 리스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리스를 갚고 나머지 1년차 됐을 때 남은 금액을 중도 정산을 하게 됐어요. 좋은 케이스네요. 자본이 없을 때 딱 성공한 케이스. 운영을 하면서 엄청난 흑자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아껴서 이제 정산을 하고 최대한 빚을 없애고 운영을 하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좀 하긴 했어요. 네. 사실 지금 여기서 뭐 성공했다고 하지만 성공한 기간을 보셔야 돼요. 아꼈다는 것도 코로나 기간이거든요. 네, 코로나 기간 때 이렇게 모았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게 많이 축약된 얘기들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사장님께서. 그래서 참 대단한 거고, 진짜 그때 그 고생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아셨을 거예요. 그때가 워낙 이제 공실률이 높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이런 문턱이 낮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저같이 많이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정부 지침상 이제 운영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또 안 되다 보니까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실제로 맞아보니까 아 이거 진짜 쉽지 않구나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좀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그냥 손님이 안 오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좋은 생각만 계속 들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게 되고, 그러던 찰나에 퇴근을 하려고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켜고 핸드폰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인터넷으로 좀 너무 안 좋은 내용을 제가 검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린. 그래서 집에 가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출근해서 나를 가만히 두지 말자. 그래서 할 일을 막 찾아서 했던 거예요. 유튜브 보면서 베이킹도 해보고 로스팅도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할 게 없으면 청소라도 하고, 청소라도 할 게 없으면 유튜브라도 좀 찾아보면서 뭔가 제 스스로를 일부러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그죠. 사실 그때 저희 유튜브 라이브 때 항상 들어오셨잖아요. 그 정도로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고 계신 거 잘 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이제 적자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서 흑자로 돌아서 떼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고 있었고 해서 이제 대표님 라이브 하실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을 올리는 댓글을 달면 대표님께서 진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또 힘이 나서 다음에도 칭찬받아야지 라는 생각부터 열심히 하고. 이게 사장님들 다 외로워서 그래요. 이런 말 한마디도 외롭고 칭찬 한마디에 또 고프고. 그죠? 근데 여기에 장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진짜 네 매장을 어떻게 손님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저희 카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카페들이 그 지역의 유일한 카페가 아니라 한 블록 건너 카페가 있고 한 블록 건너 카페가 있는 카페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주변만 해도 카페가 10군데가 넘는데 왜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 되고, 나는 이웃 카페들과 어떤 차별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을 때 이 질문도 친한 친구가 저한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나의 경쟁력? 친절함이랑 맛이야. 그 친구가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저는 역으로 생각을 했던 게, 아닌데? 그 당연한 걸 대부분 못 하던데? 친절함도 적당한 친절함, 맛도 적당한 맛을 생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친절함의 끝판을 보여주죠. 맛이라는 것도 사실 애매하잖아요. 맛이라는 것도 개인차가 있고 호불호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맛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맛있으면서도 차별화를 줄까라고 했을 때 메뉴의 구성에 전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전략이 메뉴의 우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절반은 익숙한 메뉴, 절반은 좀 유니크한, 우리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구성하자라는 게 저의 전략이었는데, 그 유니크함이라는 것도 무별함의 유니크함이 아니라 저는 특별함의 유니크함이라고 키워드를 나름 설정해서 했던 것 같아요. 멋있는 말이. 다른 데는 있지 않지만 여기에만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생소하지 마. 그게 좀 차별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기본 라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는 정작 제가 라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는 라떼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라떼가 잘 나가. 커피 쪽에서는 스몰 라떼라는 세 종류 시그니처 음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레네너프라는 음료가 가장 인기가 많고, 논커피류 쪽에도 나는 스페셜티를 하기 때문에 논커피는 대충 해도 돼라는 게 싫어서 논커피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해서 저희 이제 티 베리에이션 음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상단에 있는 트로피칼 크림스 레모네이드라는 게 저희 시그니처 아이스티고,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리는 스타벅스 있었을 때 이번 메뉴들도 있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프로모션을 할 때 프로모션 기간에만 나오는 신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메뉴들이 빈번하게 나오다 보니까 뭔가 이색적이고 그 시즌에 맞는 재료를 활용한 음료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티 종류가 저는 그 히비스커스 티라는 거를 스타벅스에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냥 티 하면 녹차, 홍차, 둥글레차 이 정도밖에 몰랐는데 티 종류도 되게 다양하지만 티를 베이스로 해서 또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도 좀 영감을 많이. 진짜 사실 티 베리에이션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홍차 분야에서는 이미 그 개발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커피 하시는 분들이 모를 뿐이지. 이것만 잘 적용을 해도 실제로 신메뉴 개발할 거는 무궁무진할 거예요. 결국은 손님들께서는 이 맛이 없는데 친절함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맛을 위해서 아침마다
커피 QC 관리를 꾸준히 하고 몇 시가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장비들을 점검을 하고 마감을 할 때도 오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약품 청소를 걸은 적이 없어요. 그라인드 청소는 당연하고 매일매일 귀찮은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맛을 지키고 그 맛을 바탕으로 친절함을 서비스했던 게 많은 단골 손님들을 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냥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프레임대로 잘해오고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랑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이제 카페 사장님들의 또 외로움이잖아요. 외로움과 소통 이런 걸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매주 토요일날 가게 휴무를 지정을 해놓고 마냥 쉬는 게 아니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끝내고 적어도 점심 전에 카페 투어를 좀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쉬는 날 카페 투어를 다니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너무 제 커피만 접하게 되면 내 것에만 갇히기 쉽기 때문에 감각을 좀 깨우기 위한 목표도 있고 사실 저같이 혼자 하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외롭기 때문에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 찾아감을 통해서 좀 친해지기도 하고 또 친해지고 교류하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고 도움도 받고 도움도 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세네 달에 한 번씩 사장님들을 마감하시고 저희 매장에 초청해서 간단한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힘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잘하고 계세요. 저도 참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못해서 좀 아쉽긴 하죠. 창업을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뭔가 조언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카페라는 업종이 진입장벽이 워낙 낮고 사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의 카페 시장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준비도 많이 했고 경험도 많이 쌓고 자기만의 비전이나 전략을 확실히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는 여전히 한국 카페 시장은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긴 한데 왜냐면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거의 잘 된다고 하는 카페를 찾아가서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대부분이 충분히 연습을 했고 준비를 했고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디테일한 부분을 신경 써서 하신 분들이 웬만하면은 다 자리를 잡고 나름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는 카페들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 생각은 어쩌면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자기가 다 디테일하고 제대로 준비했다고 네, 착각하는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만 해도 뭐 필드 경험이 한 4, 5년 있었고 커피 공부 그래도 나름대로 한 10년 정도 했고 많이 다니기도 해서 저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초창기 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커피 행사에서 대표님을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너무 잘했고 디테일한 것들만 이제 신경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진짜 망치로 세게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나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제가 디테일한 거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기도 했던 시기보다 한 달 미뤄서 물론 그 한 달 사이에 디테일함이라는 걸 완성시킬 수는 없지만 그나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 않았나. 요약하면은 이렇게 필드 경험이 있어도 못 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 경험도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좀 본 내용들이 정답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너무 허천투성인 거예요. 한 이 정도는 됐지 했는데 전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수십 가지 요소가 보이니까 또 그래도 나름 그 전에 사전에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보여도 그나마 이제 좀 개선을 할 수 있었지 아예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으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필드 경험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자기가 뭐가 준비가 안 되는지. 그리고 고객들이 왜 안 오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망하고 나서야, 아, 이래서 망했구나 하는 걸 그때서야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그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서야 그때서야 느끼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엄청 많이 잘리겠죠. 지금 뭐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또 얘기했거든요. 2시간 반을 얘기하고 1시간 가까이 또 이걸 했는데 실제 나간 건 얼마 안 되겠지만 우리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 이게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찾아오세요. 이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찾아와서 직접 얘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바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기 좋거든요. 이렇게 브루잉 해가면서. 예, 예. 저 진짜 여기서 2시간 반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1시간 더 하니까 지금 3시간 반? 여기 주소 좀 알려주십시오. 브루잉 스테이션. 네. 전주시 완산군 소태정 5길 22-4. 아, 좋습니다. 정말 저 오늘 기분 좋은 게 몇 년 구독했죠? 제가 7년을 유튜브를 했는데. 거의 초창기부터. 와, 그 인연이 이렇게 돼서 진짜 라이브 때마다 들어오고 항상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7년 만에 온 거잖아요. 그 중간에 한번 만난 거죠? 전시회 때. 네. 네,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됐습니다. 오늘 너무 반갑고 사장님하고 좋은 얘기 많이 했고 우리 사장님들 다 외롭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 많이 하고 서로 정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